저는 김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 70년생 김부자 TV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그럼 제 소개를 드리자면 요즘 많이 58년 패티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82년생 김지영 영화도 되게 뛰어나게 이렇게 잘했는데 그 사이에 낀 70년생 개띠예요. 그래서 나이는 51살이고 지금 현재 옥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드려서 선물을 드릴 거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유에 관한 질문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유는 뭘까요? 모유. 딱 세 분만 일단 받아볼게요. 또 I love you. I love you. 오, 박수 박수. I love you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우유라고 합니다. 빨리 맞추시면 또 대화가 안 되는데. I love you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원래는 태어나기 경기도 봉인천이라는 잘 사실 몰라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 대전에 오셔서 거기서 자라고 공부하고 또 이제 이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냥 평탄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시련이 한 번 왔어요. 그래서 그 2년 전이에요. 2년 전 2월에 열심히 그때는 정말 돈을 벌고 제가 제 인생 목표가 성공이었어요. 성공. 30대부터 성공을 해서 집안 재정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도 제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저의 목표였는데 2년 전 2월에 갑자기 막 이제 뭔가 먹으면 소화불량이 막 되고 배도 막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정말 몇 군데를 다녔는데 갈 때마다 그냥 위험이니까 약 드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그렇게 약을 먹어도 케어가 안 되니까 원인을 못 찾는데 정말 이제 배가 뭐 이렇게 뻥뻥하게 불어오를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응급실을 이제 들어간 거 너무 아프니까 그랬더니 벌써 그 장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장 천공이 되면서 수술을 하고 정신없이 깨어나 보니까 그게 원인이 이제 암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이 제가 25살 때 엄마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1년 뒤에 또 아빠도 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암의 원인이 보통 유전이라고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정말 암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돈 내면서까지 하고 나름대로 또 체중관리 이런 거 엄청 막 건강식품 막 챙겨 먹고 이런 이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이제 국가검진 아시다 보지만 50세 대장암 그 검진이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사실 해볼 생각은 그걸 안 하고 다른 거지 열심히 뭐 육아만 자고 뭐 이런 거 했는데 대장암을 놓친 거죠. 그래서 그때 대장암 3기 진단을 받고 그리고서 이제 다 깨어났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렇게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천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너무 분노를 막 해요. 처음에 암을 걸리면 분노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체념을 쭉 하면서 이제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서 수술을 하면 잘 살까? 막 이런 식으로 막 또 그 의료기관 막 찾으러 다니면서 여러 시간을 쓰는데 사실 저는 그게 뚝딱뚝딱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뭐 병원 뭐 이렇게 할 생각도 없이 응급수술로 끝났고 그리고 깨어나 보니까 사실 저희 신랑이 한 일주일 동안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장천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어렵게 암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세 얘기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저는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3명 중 1명은 암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어떤 암이든 걸리겠구나 이런 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였어 쉽게. 그러면 그래 수술 어차피 끝났으니까 회복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했고 오히려 또 좋네 뭐 진단비도 많이 나오고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좀 그때 어려웠을 텐데
진단비도 막 나오고 하니까 아 이게 그냥 뭐 나한테 쉬라고 주는 기회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냥 병원을 시킨 대로 항암 치료하고 마침 또 이제 그때 수술했을 때는 항암 치료가 그렇게 부작용이 크지가 않아서 머리도 안 빠졌고 그냥 조금의 그런 건디면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해서 몸을 잘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잠깐 쉴 때 여기 이제 이 교육기관을 만나서 그때 이제 천연아로마를 배웠어요. 이 교육이 막 끝날 때쯤에 또 어디서 딱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그 알바 천국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 또 스카웃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바로 또 취업이 됐어요. 이 교육이 끝날 때쯤에. 그래서 이제 또 열심히 새로운 일 하면서 이제 잘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가거든요. 3개월에 한 번씩 가면서 1년이 딱 됐는데 이제 의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검진해서 진짜 이상 없으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그 다음 1년에 한 번씩 오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막 희망이 부풀어서 이제 내가 깨끗이 나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 2월이었죠. 딱 갔는데 이제 검진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술한 부위가 재발이 됐고 폐에도 전이가 됐다 이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느낀 거는 정말 하늘이 그래지더라고요. 처음에 수술했을 때랑은 강도가 틀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때 이렇게 딱 보고 이제는 내가 암이란 놈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때 딱 보면서 암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된다 해서 공부를 진짜 엄청 이 하던 일 정리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더 크리스찬인데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또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시선이 항상 위를 보고 있어요. 아까 비교하지 마시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그 위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제 주위나 저보다 이렇게 못하는 사람 이렇게 분들을 거듭 볼 여유가 없어. 아까 사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50년을 막 뛰어왔거든요. 근데 다시 두 번째 그런 역경이 딱 오니까 이제 뭔가 나한테 새로운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를 낮추셨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처음으로 생전 처음 50년 동안 해보지도 않았던 봉사라는 거 해보고요. 기부도 막 해보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막 해가면서 정말 그동안에 이렇게 지나쳤던 나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이제 뭐 그동안 알아왔던 소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챙기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왔는데 그때쯤에 이제 어떤 분이 감사일기를 써봐라. 이렇게 암 환자인데 감사일기 쓰면서 기적적으로 치유되신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침 무슨 그룹에서 블로그 이제 한참 이렇게 쓰고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가입해서 이제 각각 이제 주제를 막 이렇게 해주는데 저한테는 감사일기를 주제로 한번 블로그를 써봐라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뭐 어떻게 쓰라는 건 안 알려주고 그냥 감사일기 써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책을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이 책을 감사일기의 힘이라는 책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 보니까 감사일기 쓰는 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쓰냐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내 안에 분노나 이런 게 있으면 감사에 그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감정일기를 쓰라고 하더라고요. 내 감정을 똑바로 잡고 이렇게 적으면 마음이 어느 순간 분노도 사라지고 고요해진대요. 그게 이제 감사일기 쓰는 기본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감사일기의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감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거리를 찾는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되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소중한 추억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들 벌써 이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행복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여러 가지 주제를 소소하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오늘도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것 먼저 생각해보니까 이제 엄마도 있었고 아빠도 있었고 남편도 있고 이제 시부모님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눈도 성하고 코도 성하고 입도 성하고 정말 눈, 코, 입 막 이렇게 없어서 불편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이렇게 뭐 귀로 음악 같은 거 들을 수 있는 것도 행복하고 이런 모든 감사거리가 주변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쓰면서 100일을 일단 채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333 법칙이라고 해서 똑같아요. 직업에 적응하는 거랑 똑같은데 일단 100일을 버텨보는 거죠. 아니 30일. 30일을 버텨보면 그 다음은 이제 3주일이 가고 그 다음 3주일을 버티면 3년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블로그에 간간히 이제 감사일을 쓰면서 좀 지났는데 이제 여기 다시 교육 의뢰가 들어서 오셨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감사 노트를 이렇게 예쁘게 펼쳐서 선물을 받았어요. 보니까 이제 내용도 너무 좋고 이렇게 칸이 막 쳐 있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책을 같이 읽어봐서 보니까 블로그에 쓰는 것도 좋지만 직접 내가 글로써 쓰면 그게 또 눈으로 보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쓰는 걸로 바꿔서 이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룹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쓴 거를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 정말 5분이면 되거든요. 저 이제 보통 아침이나 저녁을 권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해보니까 저녁엔 뭐 하다가 피곤하면 이게 쓰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먼저 쓰자.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아침으로 정해서 일단 이걸 다 하게. 그러니까 저 아침에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을 감사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시간에 어제 일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제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가 감사했나 이렇게 쓰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거기다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카운터를 해요. 며칠 해서 카운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일단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주위에 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아직 뭐 기적적이다 이런 거는 경험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몸이 완전히 낫거나 이렇게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감사를 느끼다 보면 정말 마음이 고요해지고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이 별로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짜증내는 감정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가장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기분이 들고 누군가를 오히려 그러니까 고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또 고맙다는 그게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혼자 하는 거는 항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이제 그룹을 왜냐면 나 혼자 하기 쉽지 않지만 그렇게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응원해주는 그런 그룹을 들어가면 오래 할 저게 많죠. 그러면 그 중에서 또 기적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럼 그분들의 사례를 또 들으면 나도 또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그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감사족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감사족자를 3개를 샀어요. 내 다음 달에 제 생일과 저희 아들 생일이 이제 같이 있는데 이제 아들한테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제가 그 100가지 그 아이한테 감사한 거를 써서 이제 생일 선물로 주고 제 생일에는 저희 신랑한테 부탁을 했죠. 저한테 감사한 거 100가지만 적어서 달라 했더니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줄 거예요. 제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한 2달 뒤에 저희 신랑 또 생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그때 또 해서
그걸 이제 벽에다 착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아마 또 변화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어느 순간 기적적으로 좋은 또 이런 결과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뭐 두서없이 좀 얘기는 했지만 예, 뭐 제 얘기를 아주 관심 있게 들어주시고 아까 하신 말 있죠? 정말 I love you 감사합니다.